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혹시 책 읽어드립니다 보셨나요? 여기 보면 설민석 강사가 동물농장 편 요약해주는 거를 정말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제 경우가 바로 그러한데요. 도대체 어떤 책이길래 TV에 소개가 됐을까요? 얼마나 재밌길래 말이죠.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뭔가 제목에서부터 느껴지는 호기심 같은 게 있었죠. 근데 이런 책들은 사실 마음 먹고 읽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책의 주요 내용들을 제 개인적인 사견과 의견을 더해가지고 한번 재밌게 풀어보고자 합니다. 베스트셀러 동물농장 요약 내용이 궁금하셨나요? 책 읽어드립니다. 소개도서를 찾고 계셨나요? 오늘은 조지 오웰이 쓴 동물농장 내용을 가감없이 그리고 솔직하게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우선 이 책의 저자인 조지 오웰에 대해서 간략히 안내를 드릴게요. 이 사람의 삶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는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에서 출생을 합니다. 부모가 영국 공사관의 공무원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가 아마 어렸을 때 바라봤던 인도인들의 모습은 좀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노예처럼 계속 일을 하고 있었다는 말이죠. 누군가는 저항을 했을 거고 누군가는 순수히 따랐을 겁니다. 그 와중에 행복을 느꼈던 사람도 있었겠죠. 저자가 영국으로 돌아가서 공부를 하고자 했어요. 근데 신분적 한계로 인해서 좌절을 맞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에서 어떤 좌절이나 큰 마음을 먹게 되는 변화의 계기 같은 게 오게 되잖아요. 아마 그 부분이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가 선택한 것은 다양한 경험이었습니다. 런던 그리고 파리에서 거지로서도 생활을 합니다. 가장 밑바닥을 경험하는 것에 의의를 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살아가는 동안에 발생했던 세계대전, 이거는 조지 오웰에게 크게 다가옵니다. 사회주의 그리고 전체주의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해서 생각했던 걸로 보여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동물농장은 그의 생각을 담아낸 소설입니다. 부패한 사회주의를 풍자하고 있어요. 배경은 영국입니다. 영국 아일랜드에 존즈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농장이 있어요. 이곳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을 재밌게 풀어나가는 겁니다. 당연히 인간이 운영을 하겠죠. 농장에는 다양한 동물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을 위해서 젖을 주고 달걀 그리고 고기를 내어줘요. 때론 고된 노동력도 제공을 해줍니다. 근데 동물 중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인정받는 늙은 돼지가 반란을 제안을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평등하게 일하고 억압받지 않을 권리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바로 사회주의 이념이기도 합니다. 동물들은 생각보다 너무나 쉽게 인간을 몰아내요. 그리고 농장을 탈환합니다. 탈환 직후에 동물들은 성취감 그리고 만족감에 젖습니다. 그들끼리 자축하는 시간을 보내고 행복감도 느껴요. 그리고 모두가 볼 수 있는 곳에 그들의 원칙을 7가지로 크게 적어둡니다. 그 7가지를 한번 볼까요? 무엇이건 두 발로 걷는 것은 적이다. 이건 인간을 의미하겠죠. 두 번째, 무엇이건 네 발로 걷거나 날개를 가진 것은 친구다. 동물들은 다 친구라는 뜻이에요. 세 번째, 어떤 동물도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 인간같이 행동하지 말아라. 네 번째, 어떤 동물도 침대에 자서는 안 된다. 자본주의에 빠지지 말아라. 다섯 번째, 어떤 동물도 술을 마시면 안 된다. 인간의 행동을 하지 말아라. 여섯 번째, 어떤 동물도 다른 동물을 죽여선 안 된다. 이건 약간의 동물끼리의 대원칙 같은 거죠. 마지막 7번째는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입니다. 이거는 마르크스가 말하는 사회주의 사상이에요. 마르크스가 말하는 사회주의 이론 취지 자체는 매우 훌륭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상적이기까지도 해요. 문제는 변질되고 부패한 사회주의겠죠. 볼셰비키 혁명, 그러니까 돼지들을 의미합니다. 이거를 통해서 스탈린이 권력을 갖죠. 근데 이 사람은 동지들을 대학살해요. 사회주의가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죠. 독재자 위치에서 엄청난 부와 권력을 쥐기 시작합니다. 그는 더욱더 강력해지죠. 제가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을 읽으면서 느꼈던 감정은 뭐냐면 답답함 그 자체였습니다. 시대가 지나도 어찌 보면 변하지 않는 인간 본능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인간의 욕망 그리고 욕심은 이상적 사회주의 실현을 불가능하게 합니다. 그렇기에 소비에트 공화국이 붕괴된 게 아닐까 생각도 합니다. 중국 공산당도 자유경제주의 일부를 도입을 했죠. 북한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부패된 사회주의의 역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많은 인구가 굶주리고 고통받고 있다는 거죠. 동물농장에서 악역을 맡는 거는 돼지입니다. 동물 중에 가장 똑똑한 역할이죠. 동물들 앞에 서가지고 선동하고 연설도 해요. 일을 배분하고 명령하면서 그들은 정작 몸을 움직이지 않아요. 고작 하는 것이라곤 사무, 글쓰기, 계약, 기획이라는 정신노동입니다. 더 가치가 높기에 다른 동물들보다 더 인정받고 더 많이 먹어야 한다라고 말해요. 점점 욕심을 내비치기 시작하는 거죠. 인간이든 돼지든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반대편 대중들을 한번 볼까요? 무지하고 멍청한 대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을 읽고 쓰는 공부를 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들은 공부한 엘리트로서 권력을 가진 돼지들한테 완전히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저 노예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돼지들의 의견에 토 하나 달지 못해요. 돼지들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유리한 것을 만들어갑니다. 법과 규율은 돼지들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가장 큰 교훈은 뭐였냐면 인간의 역사는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었어요. 역사가 반복되어 온 이유를 알 것도 같아요. 본성 그리고 본능을 거부하고 인내하고 거스르는 자가 성공한다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역행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자수성가 청년이라는 자청, 유명한 유튜버이자 사업가가 쓴 책인데요. 인간의 뇌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거스르고 역행하는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두가 부자가 될 수 있지만 대부분은 순리자의 길을 택한다는 것이죠. 이 역행자들은 남들보다 덜 자고 조금씩 더 책을 읽고 공부합니다. 글을 읽고 쓰는 강력한 스킬은 그들을 엘리트로 만들고요. 권력층 자리에 오를 확률도 높여줍니다. 그에 반해서 무지하고 멍청했던 이 대중들은 엘리트들이 제시한 방향을 그대로 따르기만 할 뿐입니다. 노예의 삶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죠. 끊임없이 책 읽고 독서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깊은 울림 그리고 생각거리를 제공했던 조지 오웰, 이 동물농장을 한 번쯤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거나 재밌게 들으실 수 있으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